프로젝트 1260 오늘은 814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Case for Greater US Engagement 해서 engagement 하면 연계를 한다는 말인데 In Central Asia 중앙아시아의 engagement 연계를 하는 그러한 케이스 사례를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미국이 중앙아시아에 많은 투자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랜더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사진을 보면은 앤소니 블링컨 미국의 US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 국무장관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수도인 아스타나를 방문을 해서 주변에 이제 7개 스탄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스탄의 외무부 장관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앤소니 블링컨 오른쪽에 카자흐스탄의 그 외무부 장관이라 나와 있는데 이분은 3월 달까지 하고 4월 달부터는 다른 사람으로 지금 교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이 사진을 찍은 것이 2월 28일 날짜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이제 현직은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을 발표하신 분은 디펜스 애널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헌터 스톨 랜더 연구소의 헌터 스톨 분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 글이 디플로매트라는 그 외교 잡지에도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플로매트 잡지에는 9월 9일자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앤소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5명의 외교 장관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주요 5개 나라가 카자흐스탄 그 아래쪽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5개의 지역이 되는데 이 5개 지역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중앙아시아 나라들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탄이 이제 총 7개 중에서 맨 아래쪽에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있는데 왜 이 두 나라는 뺐냐? 섭섭하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두 나라는 얼마 전에 이제 2021년도 9/11 그 기념으로 해가지고 2001년 이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다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과 이제 파키스탄은 그 아래쪽에 아프가니스탄하고 또 파키스탄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나라는 일단 제외하고 앞으로 미국이 관심을 가진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산맥이 많이 있는 키르기스탄하고 타지키스탄인데 이거는 산에서 저는 이거 외울 때 이제 기타 치는 모습을 떠올리면 키타,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그렇게 암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이 5개 카자흐스탄이 가장 큰 나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관심을 많이 가는데 이미 우즈베키스탄에는 많은 한국말을 할 정도로 한류도 많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센트럴 아시아 이 나라는 유럽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육로를 통해서 간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뭐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든지 그런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쪽 지역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공부를 틈틈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헌터 스톨 분께서 이 발표하신 날짜가 9월 1일 9/11을 기념해서 발표를 했는지 첫 문장이
이제 Central Asia is seldom. seldom은 부정을 강한 부정을 말하게 되는데 top priority for U.S. foreign policy. 중앙아시아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순위, top priority가 된 적이 없다. 된 적이 없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제가 미국에 1995년도 시카고에 와서 96년도에 워싱턴 DC에 갔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학계에서는 강조가 많이 되어 왔지만 여기에 이제 탑 프라이오리티로는 올라간 게 이제 지금 이제 방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이곳이 이제 론치패드 하면은 발판을 말하는데, 론치 하면 이렇게 판을 딛고 이렇게 미사일 발사할 때 론칭한다 그러는데, 론치, 그 론치하는 패드 딱 딛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론치 패드가, 그것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인발브 하면서부터 이것이 이렇게 론치 패드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여러 주변의 스탄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론치 패드라는 발판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과거에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발판으로 중앙아시아가 사용이 됐다면은 지금은 그것보다 더 발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중앙아시아에 대한 그 여론이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을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론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100에서부터 100 하면은 매우 이제 아주 양호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미국에 대한 그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은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이 이제 조금 미국에 대해서 76 해서 약간 양호한 편으로 나오게 되는데, 러시아가 이제 1979년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 당시 이후에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한 10년 행사하다가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 소련이 지금 거기서 빠져나갔다고 해가지고 소련에 대한 지지의 감소가, 그것이 미국에 대한 지지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냐,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그러한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감소하고 중국에 대한 스캡티시즘이라고 하는데, 해이론이 일고 있을 때에 이때를 이용해 가지고 롱텀 인베스트먼트, 장기적인 투자를 이쪽 중앙아시아 5개 그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려 깊게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함부로 이렇게 잘못 어프로치 했다가는 또 된통 뭐 당할 수 있다. 그런 지금 쪽으로 지금 얘기를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실례로 예를 드는 것이 카자흐스탄의 이제 대통령 토카예브 대통령의 예를 들면서, 이 토카예브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푸틴 대통령한테 멀티플 타임즈라는데 여러 번 디파인을 거절을 했다. 공개적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여러 번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이제 서컴벤트라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서컴벤트라는 단어, 우회한다는 뜻인데, 우회라는 것을 우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circumvent Western sanctions. 서구에서 뭐 이렇게 제재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겁내지 않는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토카예브
대통령이 자기들도 이제 국제 정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잃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길을 노선을 찾겠다. 그런 이렇게 미중 갈등 속에서 자주적인 그런 노선,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토카예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라든지 루안스크, 아파지아, 그 남오세티아, 조지아에 있는 남오세티아 등을 통해서 우리가 대만이나 이제 코소보까지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쪽에 강대국의 영향 속에서 그런 곤란한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의 알렉산더 네브스키의 명령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그러한 것도 언급을 하고 있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푸틴이 이제 바그너 용병, 그 용병 때문에 뭐 얼마 전에 또 바그너 용병이 이 수장이 지금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 그 바그너 그룹에 대해서도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인터널 어페어 오브 러시아의 내부 문제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 관여해가지고 괜히 이 입장 곤란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그 노선을 프로 US나 이제 프로 차이나 뭐 친미라든지 친중이라든지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일 필요가 없다. 데이아 프로 카자흐스탄이다. 우리 자주적인 노선을 입장을 취해서 가겠다. 그런 것을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made it clear that 뭘 분명히 했냐면은 be subject to가 나오는데 뭘 하기로 되어 있다는 뜻인데, will not be subjected to any greater powers influence. 맨 아래쪽에 보시면 나오는데 뭘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인데, 강대국의 any greater powers influence,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런 데 휘둘리지 않겠다. 이제 그런 뜻을 카자흐스탄의 토카예브 대통령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프로 카자흐스탄, 프로 US도 아니고 프로 차이나도 아니고 이렇게 프로 카자흐스탄의 입장을 우리는 분명히 하겠다. 그리고 이제 헌트 톨 이 애널리스트 분께서 강조하는 것은 이쪽 센트럴 아시아의 인구가 파퓰레이션이 30세 이하가 절반이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피들이 많이 끓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센트럴 아시아, 중앙아시아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세 이하가 이렇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30년 전에, 지금 2023년이면은 30년 전에 1980년 이렇게 그 이후에 태어나게 된 사람들은 별로 뭐 소련이 어디 있는 나라냐, 소련이 뭐 하는 나라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connections to 러시아가 slowly fading,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미국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 젊은 피를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영어 집중 프로그램, 영어 몰입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젊은 사람들을 흡수해서 그들의 영어 실력 교육을 통해서 공직에 이제 진출하는 것도 늘리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식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메리칸 이카노믹에는 cultural investment라고 하는데,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투자, cultural investment. 문화하면은 대한민국이 문화인데, 대한민국이 이런 데 투자를 안 하고 미국이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빨리 이런 데 중앙아시아에 미국보다 먼저 관심을 가져서 진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정서도 보면은 미국 쪽보다는 아시아 쪽이니까,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는 보면은 뭐 얼굴도 이렇게 아시아 사람 얼굴이니까 비슷한 점들이 한국에 유리한 점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이코노믹, 컬처럴, 인베스트먼트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이것이 미국에게 앞으로 수십 년간 앞으로 포지티브한 리절트를 가져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 제가 미국에 올 때부터 30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다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외교 탑 프라이어리티에 올려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팔 걷어붙이고 나서겠다 이런 분위기가 제가 쭉 읽어보니까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쪽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제 러시아나 이제 중국, 러시아가 주로 러시아가 했던 그 내용이 세퍼레이티스트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분리주의 운동, 그 나라 안에 들어가지고 서로 사람 마음을 분리시켜 가지고 싸움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을 하는데, 그 주요한 이제 예를 드는 세 나라로 몰도바, 우크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이 몰도바, 우크라이나, 조지아는 지중해 오른쪽에 있는데 흑해 주변에 있는 나라인데, 흑해 위쪽으로 몰도바라는 조그마한 나라,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던 그 우크라이나, 그리고 흑해 오른쪽으로 조지아라는 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퍼레이티스트 무브먼트라는 것은 러시아가 이제 자기들 말 안 듣고 독자 노선 추구하려면은 그 했던 도구로서 모스크바가 사용했던 도구였다. 분리주의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다시 이제 모스크바로 흡수하려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다. 대한민국도 보면은 이제 좌파나 우파 등도 이제 그 미국의 영향력에 의해서 많이 조종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특히 이제 종교적인 세력들을 이용해 가지고 좌파 우파, 거기에 이제 한국 전쟁이 같이 또 겹쳐져 가지고 굉장히 이 세대 간의 사람들의 마음을, 종교 간의 마음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찢어 놓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도 러시아도 그런 정책을 이용을 했다. 세퍼레이티스트 무브먼트를 이용을 했다. 그래서 이런 세퍼레이티스트 무브먼트를 이용한 예를 이제 카자흐스탄과 아래쪽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고르노 바다스한 리전이라는,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고르노 바다스한 그러한 지역에서 이러한 세퍼레이티스트 무브먼트를 언급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안디잔 메세이커, 안디잔에서 아마 대량 학살이 있은 모양인데, 지난해 라스트 이어, 지난해에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그 오토노머스 리퍼블릭 오브 카라칼 파키스탄에서 자치공화국에서 지난해 2022년 말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량 살상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생한 것.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는 다행히 아직도 이러한 세퍼레이티스트 무브먼트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카자흐스탄에서는 한 15% 정도 되는 그러한 에스닉 러시안스, 러시아 민족들이 15%는 카자흐스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퍼레이티스트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것은 못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쓰여졌으니까 이 헌터 톨 분께서는 이러한 그 분리주의 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깊이 미국이 이 중앙아시아에 연계를 해 나가야 된다. 이게 디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디터하면은 그것을 억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떤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그게 중앙아시아에 들어가서 한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도 강조하지만 카운터 테러리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미국은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인데, 이번 중앙아시아에서도 예외 없이 그러한 것을 세퍼레이티스트 무브먼트와 카운터 테러리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팍스 아메리카나 그렇게 들어간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급하는 것이 이제 시노 스캡티시즘이나 시노라는 것은 이제 중국 사람 말하는데 중국인에 대한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러한 시각들 그러한 것을 언급하면서 BRI를 언급하고 있는데 BRI는 Belt and Road Initiative. 중국에서도 뭐 1대1로라는 말도 있지만 그 벨트나 로드의 주도권을 이니시에이티브를 갖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러시아 영향력이 감소하고 이제 중국이 많은 영향력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기에서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시노 스캡티시즘 중국에 대한 의심의 눈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권한을 이 헌터 톨 분께서는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옛날에 이제 1960년대부터 시노 소비에트 스플리터 그러한 정책이 있었다 러시아에서. 그래서 중국 사람 아주 안 좋은 면만 부각을 해가지고 아직도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중국 사람을 다운 월드 트렌드 인 퍼블릭 센티먼트라고 얘기하는데 투월드 차이나니까 중국을 향해서 이래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다운월드 트렌드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옛날에 1960년대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아직도 그것이 인상 지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에는 이제 중국과의 비즈니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철수하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많은 그 공백기가 여러 가지 지금 옵션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규율도 이렇게 규율도 강화되지 않은 느슨한 그런 가운데 크로니 캐피탈리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크로니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절친한 친구 같은 그런 자본주의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실 자본주의라 할까 뭐 그런 식으로 중앙아시아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금광 골드 마이닝 컴퍼니에 일하던 한 인플로이 고용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은 단지 짭을 커럽션과 렐러티브즈를 통해서만 짭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부패하고 친척들 아는 사람 친척들이나 부패 고리를 이용해야만이 짭을 가질 수 있지. 안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다. 그것이 이제 BRI 특히 이제 BRI 앞에서 벨트 로드 이니시에이티브라 그랬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크로닉 캐피탈리즘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부패, 커럽션 렐러티벌스, 부패고리가 지금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급하는 것을 이 중국의 아마 자본을 보면서 크로닉 캐피탈리즘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그 중국에 있는 신장 위구르를 언급하면서 현재 지금 센트럴 아시아 5개 나라 중에서 신장 위구르가 접하고 있는 나라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은 맨 위쪽에 있는 나라이고 키르기스탄은 그 중앙 쪽에 타지키스탄은 그 아래쪽에 제가 지도로 한번 표시를 해서 빨간 화살표로 표시를 한 그 부분이 지금 신장 위구르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 위구르는 뭐 한때 얼마 전에는 계속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더니 요즘에는 좀 잠잠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거 꺼내면은 또 중국이 발끈해가지고 또 미국에 이제 우리 제조 물품 안 보내겠다 죽으면 죽었지 그래 해버릴까 싶어서 그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장 위구르 자치고 신장 위구르 오토노머스 리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2017년에 수백 명의 키르기스 족들이 리에듀케이션 센터라고 재교육 센터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으로 간 그러한 얘기. 적어도 이제 10,000명, at least 10,000 ethnic 키르기스라 그러니까 적어도 10,000명이 이제 지금 have been detained 하니까 그게 안에 뭐 이렇게 리에듀케이션 센터에 지금 구류가 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신장 위구르 리에듀케이션 센터의 키르기스탄 그리고
카자흐도 에스닉 카자흐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카자흐도 여기에 언급을 구류가 디테인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키르기스탄을 먼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키르기스족이 가장 많이 이렇게 아마 신장 유구로 리에듀케이션 센터에 많이 구류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이유가 이제 국경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중국 그 신장 유구르 자치구랑, 왜냐하면은 맨 위에는 카자흐스탄이 접하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이 있고 타지키스탄이 있는데, 키르기스탄이 가장 중앙에 많은 부분을 접하고 있으니까 그 키르기스족들이 많이 구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런 나라에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여러 다방면으로 이코노믹 인베스트먼트 프라이빗 섹터나 랭귀지 이머전 프로그램, 이머전 하면은 이제 몰입을 한다는 것인데, 언어 집중 프로그램, 랭귀지 이머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카운터 테러리즘, 나중에 이제 언급이 되지만 SFAB라는 그런 이제 주요 지역의 준군사적인 조직으로 이제 미국이 파견을 한 곳이 있는데, 그런 거를 완전한 군사가 아닌 카운터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공격적이 아닌 그런 개념으로서 이러한 지역에 그 이제 3SFAB가 되는데, 그런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그 이코노믹 인베스트먼트가 long overdue, 아주 지체됐다, overdue 됐다. due 하면 어떤 기간이 over 넘었었으니까 long overdue, 일찍 좀 아주 옛날부터 센트럴 아시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니 이제 투자하겠다고 팔 걷어붙인 거는 이제 팔 걷어붙여가지고, 앤소니 블링컨이 카자흐스탄하고 이제 우즈베키스탄하고 방문을 했는데, 그것은 in over 3 years, 3년 만에 지금, over 3 years에 지금 3년 만에 방문을 했다. 그래서 all 5 Central Asian Country 외무부 장관하고 이제 사진도 찍은 것이 올해 그 2월 28일 사진 찍은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앤소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이 투자하겠다고 말한 것이 이제 20 밀리언하고 50 밀리언, 2천만 달러, 뭐 5천만, 최대 5천만 달러를 얘기하면서 뭐 에릭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겠다. 그것은 이제 주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번호를 1, 2, 3 붙여놨는데, 무역, 트레이드 라우트, 무역하는 거하고, 볼스터링 프라이빗 섹터,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독려하는 그 문제하고, 트레이닝 앤 에듀케이션, 그리고 이제 교육시키는 거. 앞에 잉글리시 이머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영어 집중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 돈을 투자해서 최대 5천만 달러 투자해서 하겠다. 이건 공공으로. 근데 이러한 데 대해서는 이제 서로 믹스 리뷰에서 의견이, 리뷰가 지금 서로 섞이고 있다. Some praised, 어떤 사람은 좋다 칭찬하고, others critical, 어떤 사람은 비평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지금 그 올해 2월 28일 날 방문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한 3월, 4월, 5월이니까 한 2달 있다가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4빌리언, 우리는 4빌리언 인베스트먼트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4빌리언은 이제 40억 달러인데, 40억 달러에 1억 달러는 40분의 1이고, 앞에 최대 5천만 달러를 그랬으니까 80분의 1. 우리는 미국이 최대 얘기한 그 80배를 투자하겠다. 80배. 4빌리언 인베스트먼트를 발표를 해놓으니까 미국이 그냥 그거 듣고 나서 뻥 쪄버렸는데, 야, 너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가 투자하냐. 그러면서 이 헌터 톨 분께서는 레벨 오브 차이니즈 인베스트먼트가 only continue to grow, 계속 증가할 것이다. 40억 달러가 아니고 앞으로 400억 달러가 될지 엄청나게 이렇게 투자할 거다, 중국이. 그러면은 미국은 그 80배나 되는 그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면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헌터 톨분께서는 우리는 프라이빗 섹터가 있다. 우리는 그것은 310억 달러다. 그럼 40억 달러에 비하면은 한 8배 정도 되니까 중국이 80배를 지르니까 미국은 우리는 8배 지른다. 근데 그거는 공공이 아니고 퍼블릭이 아니고 프라이빗 섹터로서 우리는 310억 달러 질렀다 하면서 서로 지금 중앙아시아 놓고 서로 배팅 게임을 하는 건지 그렇게 지금 중앙아시아가 지금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주 지금 로또를 지금 맞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는 에너지 엑스포서, 에너지 투자 막 하면은 그래서 전기 생산 리뉴어블 에너지 그런 거 알리백 같은 걸로 해서 유럽에 이제 막 이렇게 전기도 막 이렇게 수출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얘기도 막 지금 나오게 되고, 밑에서 이제 넷째 줄 보시면은 especially by developing renewable energy, 특별히 이제 재생 에너지를 앞으로 많이 이 중앙아시아에서, 거기 막 키르기스탄이나 타지키스탄에 산맥이 쫙 있기 때문에 산에다가 저는 현지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바람이 불면은 풍력을 설치하든지, 햇빛이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는 햇빛이 말하자면 태양광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또 이제 막 전기도 수출하고 그런 거 아니냐.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their surplus can be exported elsewhere as well. 이제 그 서플러스 여분으로 이렇게 남게 되면은 막 수출도 하고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중앙아시아는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막 80배 지르고 막 8배, 중국이 80배 지르니까 미국이 8배 지르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 반도체 있는 거 16개 공장 미국에 다 빼먹고 IRA 준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대한민국은 뺏겨 먹는 나라고 중앙아시아는 투자하는 나라로 그렇게 운명이 지어진 건지,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말한 언어 트레이닝 에듀케이션을 말씀드렸는데, English Language Immersion Programs, immersion 집중하는 그런 몰입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C501이라 해서 미국의 그 웹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시면 American Councils for International Education이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영어를 이제 중급 정도 mid level employees in the government, civil society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프라이빗 섹터나 그런 데 할 수 있도록 어느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막 하이하고 이제 어느 연수 마친 분들 같은데 젊은 분들 많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썸머 캠프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아메리칸 카운슬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외에도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지역에 지금 언어 교육들이 이미 진행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장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언급하는 것은 카운터 테러리즘. 앞에 이제 중앙아시아에 들어가게 될 때에 두 가지 이유를 찾은 것 같은데, 세퍼레이티스트 무브먼트, 분리주의 운동 때문에 우리는 중앙아시아에 들어간다. 또 카운터 테러리즘, 러시아나 중국이 그 테러하고 하면 우리가 대테러 그 작전 펼쳐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 카운터 테러리즘에서는 어떤 것을 언급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체크 표시 4개가 있는데 미국의 버지니아 내셔널 가드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버지니아 내셔널 가드는 타지키스탄이야. 그리고 아리조나 몬타나 내셔널 가드는 키르기스탄이야. 그리고 미시시피 내셔널 가드는 우즈베키스탄이야. 그리고 네바다 내셔널 가드는 투르크메니스탄. 그렇게 해서 4개의 내셔널 가드가 직접적인 이제 아미가 아니고 아미 폴스가 아닌 내셔널 가드를 이용해서 카운터 테러리즘을 대테러 방지를 하게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아시아에서는 이제 SFAB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SFAB 그 약자를 풀면 Security Force Assistance Brigade,
뭐 국가 안보 지원 부대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SFAB가 강조되는 이유는 일반 군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군대가 철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도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데 계속 철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SFAB는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Permanent Basing of US Troops, 미군 부대가 영구 주둔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뭔가 군사적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안 해봤지만, 이 SFAB가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SF, 첫 번째 SFAB는 이제 남미 쪽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 SFAB는 아프리카 쪽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거고, 네 번째는 유럽, 다섯 번째는 이제 몽골, 그 중국과 러시아하고 사이 지역의 SFAB가 아마 주둔하는 것으로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런 SFAB는 맨 위쪽에 보시면 A few of many options, A few of many options, 옵션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일반 군대보다는 이 SFAB Security Force Assistance Brigade가 이것을 옵션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지역에서 미국이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력이 will never go away,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같이 또 막 거기서 80배 지르고 8배 지르고 또 막 그렇게 갬블링 하느라고 또 앞으로 난리를 칠 텐데, 그래서 the United States는 should not expect to upend these relations. upend 하면 위로 끝이면 이렇게 뒤집어 upside down이라 그러는데, 완전히 upend 할 수 없다, upside down 할 수 없다, 뒤집을 수가 없다, 이러한 관계들을.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러시아나 중국이 또 카지노 갬블링 하듯이 거기에서 서로 이렇게 하려고 막 이전 투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이 헌터 톨 분께서 강조하는 것은 세인트 해포드 맥킨더의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120년 전에 짧은 논문 같은 것이 있는데, 한 14페이지 작은 글씨로 그렇게 한 20페이지 못 되는 것이 있었는데,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역사의 어떤 지정학적인 그 회기를 언급하면서 이게 하트랜드, 중심부를 말하는데, 하트랜드는 그것은 in which modern day의 Central Asia lies. 지금 역사의 중심부는 어디냐? 그것은 바로 센트럴 아시아다. 그래서 이 센트럴 아시아를,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두 시스템으로 갈라지게 되느냐,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시스템을 같이 부분적으로 갖고 가느냐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의 중심부가 어디냐? 센트럴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될 때가 중앙아시아고, 그리고 유럽에서 또 아시아로 지날 때가 중앙아시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유통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가장 중심부가 하트랜드가 될 것이라는 그런 강조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어보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그 아시아의 맨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옛날 실크로드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쪽 터키나 이번 그리스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실크로드의 수혜를 받고 있던 그 지역이 다시 그것을 생각하면서 구도를 짜야 되지 않냐. 너무 이제 이념적으로 해가지고 빨갱이 공산당 때려잡자. 미국도 지금 그렇게 안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념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한국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이런 센트럴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쪽 지역에 특별히, 저도 이제 기독교 쪽에서 언론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쪽에 계신 분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중앙아시아, 센트럴 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를 시켜서 그쪽 지역에서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줘야 되지 않느냐. 자신들의 교단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로 합쳐서 이러한 어떤 저 국가 전체적인 어떤 목표를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